올해는 전국적으로 벚꽃이 한꺼번에 개화할 느낌입니다. 그래서 벚꽃 명소로 어디로 찾아갈 건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벚꽃 명소를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한번 같이 떠나가 보시죠. 고! 첫 번째로 가볼 벚꽃 명소는 여수 용월사입니다. 여수 용월사는 사실 절 내로 들어가면 벚꽃을 두 그루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이 두 그루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벚꽃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아름다운 벚꽃 사진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라 방문객도 적어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용월사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딱 두 그루가 아름답기 때문에 꼭 실시간 개화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다와 함께 어우러지는 벚꽃의 풍경을 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낭만적인 벚꽃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창 덕천서원인데요. 덕천서원은 제가 가본 벚꽃 명소 중에 가장 낭만적이라고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덕천서원 주변에 쫙 피어있는 벚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그니처는 저는 덕천서원 앞에 작은 천에 피어있는 벚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은 천 양옆으로 벚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리 가운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은 만개했을 때보다 오히려 벚꽃이 떨어질 시점에 방문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벚꽃이 떨어질 때쯤 방문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인 벚꽃 명소를 찾는다면 거창 덕천서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벚꽃 터널 명소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바로 여수에 있는 승월 저수지입니다. 작년에 꽤나 핫했던 벚꽃 터널인데요. 길이는 길지 않지만 밀집도가 정말 높아서 아름다운 벚꽃 터널을 즐길 수가 있는 명소로 소문나고 있는 곳입니다. 저수지를 따라 걸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밑에 잘 보면 개나리가 피어있는 시기가 겹치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터널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걸으면서 벚꽃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벚꽃 즐기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방문객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고 방문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알고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벚꽃 터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경남 고성에 있는 심리벚꽃길인데요. 무려 5km나 되는 길이 벚꽃으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곳을 제가 추천하는 건 드라이브로 즐기는 걸 추천하는데요. 차량 운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천천히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운전하기도 좋고 가는 구간에 쉴 포인트에 서서 벚꽃을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들의 키가 정말 높기 때문에 벚꽃을 가까이서 즐기기보다는 위로 즐겨야 하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벚꽃 드라이브 코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아서 제가 한번 추천하는 벚꽃 명소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함께 즐길 만한 벚꽃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남해에 있는 예계마을입니다. 예계마을도 역시 벚꽃 터널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가 가득한 곳인데요. 또 옆을 보면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어서 바다와 함께 드라이브 코스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선 고성 심리 벚꽃길보다는 차량 운행이 있어서 천천히 여유롭게 가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고요. 중간중간에 유채꽃이 피어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차를 세워서 유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에 벚꽃 명소가 많은데 저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계마을에서 벚꽃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독특한 벚꽃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순천에 있는 여순공원입니다. 순천에 있는 동천 근처에도 역시 많은 벚꽃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순공원 쪽에 가시면 수양 벚꽃과 일반 벚꽃이 한 길에 나란히 심어져 있어서 함께 두 가지의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확실히 가서 보면 수양 벚꽃과 일반 벚꽃의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수양 벚꽃이 이렇게 길게 늘어선 곳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희귀한 벚꽃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나는 독특한 벚꽃 명소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곳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숨겨진 벚꽃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하동에 있는 횡청교입니다. 하동은 사실 심리 벚꽃길이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이긴 한데요. 하지만 방문객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주차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겠다 싶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만 더 가면 이 하동 횡청교의 벚꽃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크기는 엄청나게 큰 곳은 아니지만 강을 따라서 양옆에 나란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고, 더군다나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횡청교 부근에 앉아서 여유롭게 벚꽃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동 심리 벚꽃길이 만만치 않다면 이곳으로 차를 돌리시는 것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거창으로 돌아와서 낭만적인 벚꽃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거창 용원정 쌀다리입니다. 이 용원정 쌀다리에 있는 벚꽃도 엄청나게 많은 벚꽃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작지만 그곳에서 보여주는 풍경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낭만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고택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 돌다리와 함께 보이는 풍경도 역시나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부지가 굉장히 작아서 방문객이 조금만 와도 사진 찍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북적이기 때문에 이른 오전에 오시는 걸 저는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진 한 컷 찍으려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낭만적인 거창 용원정의 쌀다리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암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는데요.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도 빠질 수 없는 벚꽃 명소입니다. 이 유적지 안에 고풍스러운 고택과 주변을 맴돌고 있는 벚꽃들의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하지만 왕인박사 유적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나 주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해본 결과는 방문객이 많아도 그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벚꽃 명소라고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좀 많더라도 사람에 치여서 구경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조금 먼 곳에 되더라도 저는 빨리 주차를 하고 이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 풍경을 즐기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시기가 아마 곧 찾아올 텐데요. 또 다른 벚꽃 명소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